5억 원에서 18억 원 이상 된 신도시 아파트의 비밀. 그것이 말입니다.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던 판교. 그 마지막 분양으로 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이 3.3제곱미터당 1,400에서 1,600만 원, 즉 36평형이 평균 5억 6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2009년 1월, 사람들은 분당 및 용인 일대 집값 하락으로 분양 결과는 미지수라 예측했습니다. 분양은 다행히 전체 부동산 시장 하락 속에서도 최고 경쟁률을 50대 1을 넘었고 당첨 점수도 평균 60점을 넘어 성공적인 분양을 했지만, 분양가 5억 6천만 원이었던 36평형이 24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이번엔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경기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였고 GS건설과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84제곱미터가 5억 8천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이때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분양가 5억 8천만 원이었던 34평형이 17억 5천만 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15년 8월 셋째 주,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로켓포를 발사하였고 동방신기 윤호가 제대하고 이정재 주연 영화 암살이 800만 흥행을 이어나가고 태풍 고니가 북상을 하였던 후덥지근한 8월 24일 여름날, 바로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청약일이었습니다. 분양가는 34평 기준 5억 6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는 호수뷰,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어뮤즈 스퀘어도 있어 어느 정도 인기는 예상했었습니다. 청약 결과 일반 공급 1,780가구 모집 6만 9,251명이 몰려 2010년 광교 신도시 분양 이후 평균 3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지만, 분양가 34평형이 18억에 이를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아파트의 공통점이 뭘까요? 궁금하세요? 바로 분양가 5억 원대에 시작하여 18억 원 이상까지 가격 상승을 한 인기 신도시 대장주 아파트들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보니 새삼 더 엄청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 이후 인기 신도시 3대 대장주 아파트 분석을 해볼게요. 신도시 부동산이 성공을 거두는 데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3기 신도시의 대박 단지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3대 신도시를 꼽으라 하면 아무래도 판교, 위례, 광교 신도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세 곳에 각각 대장주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광교 중흥 S클래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세 아파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당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2기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10여 개가 발표되었죠. 성남 판교, 화성 동탄 1, 화성 동탄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국제와 인천 검단 등이 있습니다. 발표할 당시에는 너무 연이어 많은 수의 신도시를 발표하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 중에 어떤 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일까?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도전을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이었죠. 당시는 신도시 성공 가능성 평가 기준은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판교와 위례 신도시, 북측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를 꼽았습니다. 지금 성공한 광교는 지리적으로 서울과는 먼 편이라 당시만 했었어도 사람들 생각에 긴가민가 했었네요. 이때 발표했던 2기 신도시가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판교, 위례, 광교가 최고의 신도시가 되었네요. 네, 앞서 언급한 3개 단지 서해 그랑블, 자연앤 센트럴 자이, 중흥 S클래스는 각기 다른 시기에 분양을 했었지만 희한하게도 34평형 기준 분양 가격 5억 6천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모두 18억 원 이상이 되었으니 2기 신도시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차례대로 간단히 각 신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손꼽히는 대장주 아파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교 신도시부터 시작할게요. 판교 신도시. 모든 신도시는 계획 안서부터 개발까지 사연이 없는 신도시가 없지만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이 있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수많은 말이 오고 갔던 신도시 하면 판교 신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판교 신도시의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개발 계획은 1989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판교 일대는 워낙 위치가 명당이라 늘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죠. 판교는 명당인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1976년 5월 정부가 성남시 공고 56호 남단 녹지로 고시, 즉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장기간 편입돼 사유재산 활용 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은 워낙 위치가 좋은 곳이니 서울의 공원 역할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이런 배경 속에서도 판교는 1998년 성남시가 택지 개발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IMF 금융위기가 겹쳐 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2001년이 되어 드디어 판교 신도시 조성 계획을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그때는 또 서울 인근 명당 자리에서 개발을
개발하니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등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200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과감히 판교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도 말이 많았는데요. 2001년 계획 당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폭이 아니라 판교는 대형 평수 위주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강남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하였던 개발 계획은 2003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존 대형 평형 위주의 1만 9천 호에서 중소형 위주 1만 채를 더 건설하는 총 2만 9천 호의 개발 계획으로 방향을 바꿔서 발표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을 겪어온 지금의 판교 신도시네요. 자, 그러면 이 판교서의 그랑블이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성공적인 단지가 되었을까요?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입니다. 두 번째, 환경, 편의시설. 세 번째, 교육 조건. 네 번째, 주변의 우수 일자리입니다. 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을 살펴볼게요. 판교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을 백현마을 1단지라고 부르는데요. 2011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총 948세대이고요. 제일 작은 평수는 전용 평수가 97.71로 84제곱미터인 34평보다는 조금 커서 36평형이라 부릅니다. 분양 가격은 36평 기준 5억 6천에서 8천만 원대였는데요. 2021년 4월 호가는 24억 정도 하네요. 그러면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을 좀 볼까요? 과거에는 신도시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따져주었지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을 봐야 합니다.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은 물리적 직선거리로도 강남과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죠. 이 단지를 결정적으로 성공하게 만든 요인은 강남과 15분이면 연결되는 신분당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조성된 삼송 신도시를 비교하여 예를 들어보면요. 지하철 3호선이 있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네, 강남을 매일 오고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강남을 15분 안에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 정말 중요했네요. 그리고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 단지에서 신분당선 판교역은 5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신분당선의 강남과의 접근성은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 단지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환경, 편의시설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아무래도 도심 밖에 조성된 곳이라서 자체가 녹지가 많잖아요. 대장주인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에서도 조금만 걸어가면 화랑공원, 판교 테크노공원 등이 나오죠. 신도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신도시 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백화점 문화시설을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데요.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 바로 앞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떡 자리 잡고 있어요. 교육 조건의 측면입니다. 신도시가 새로 자리를 잡으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은 교육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분당 전체에서도 학군이 우수하다는 보평초등학교, 보평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수 일자리를 생각해볼까요? 판교 전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당연 판교 테크노밸리죠. 20만 평 부지에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게임 회사, 바이오 회사 등 우리가 잘 나간다고 부르는 회사들이 대거 모여 있습니다. 넥슨, 안철수 연구소, 한글과 컴퓨터, 다음 카카오 등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쟁쟁한 회사 최고의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모범적인 사례로 이후의 모든 신도시의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표본이 되었네요. 네, 이러한 모든 성공 요인을 갖춘 판교 서해 그랑블은 현재 경기도 신도시 일대 최고 대장주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2003년 발표된 2기 신도시인 판교 광교 발표에 비해 2년 늦은 2005년에 발표가 되었잖아요. 네, 2003년에 2기 신도시를 발표했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발표된 2기 신도시 대상지의 거리가 기존 1기 신도시보다 멀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서 부지를 찾기 시작한 거군요. 네, 이러한 이유로 꾸준히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판교에 비해서 위례 신도시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공급 문제가 대두되자 급히 개발이 결정된 신도시였습니다. 원래 위례가 있던 자리는 서울 인근에 중요한 군부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980년, 1988년 군사 정권을 거쳐온 시기라 군부대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되었고 이곳을 신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사회 분위기였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급히 위례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었어요. 위례 신도시는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어 강남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여 조성한 신도시라고 봐야 하는데요.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일부, 하남시 하감동 등 독특하게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조성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6만 8천 제곱미터, 수용 인구는 4만 2천 세대, 인구는 10만 7천 명 정도고요.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판교 투자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위례로 몰려갔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년 늦게 발표된 위례 신도시라 이미 판교에 당첨되었던 사람들도 과연 판교의 미래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위례 신도시
신도시가 좋을 것인가 아리송했던 시기였는데요. 분양 당시 위례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라 했는데 이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2011년 당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이었는데 2011년 9월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자 공공택지는 1년에서 3년, 민간택지는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였는데요. 2011년 당시는 부동산 불황이라 삼성신도시, 광교신도시, 인기가 있었던 판교신도시도 매물만 쌓여가고 매수 문의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을 겨냥한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탄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난 후 2014년 11월 19일 공공분양으로 위례자이가 5억 8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것인데요. 당시 판교 34평이 8, 9억을 하던 시기라 분양 가격이 저렴했었고 인기를 누렸던 것이네요. 그러면 이 위례 신도시의 위에 자연엔 센트럴자이가 어떤 성공 요인을 가졌는지 마찬가지로 4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 단지는 공공분양을 한 단지인데 대장주로 예를 든 것은 위례 신도시 중심에 있고 특히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이 바로 인근에 생길 단지라 선정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입주를 하였고 총 1413세대 공공분양 단지 84제곱미터, 74제곱미터, 59제곱미터로 이루어진 단지였습니다. 14년 11월 5억 8천만 원 선에 분양을 해서 지금은 18억 원 정도 시세인데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을 좀 볼게요. 위례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보다는 당연히 지리상으로는 서울하고 가깝지만 판교의 신분당선이 직선으로 강남과 운행을 하는 것과는 달리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없다는 것이 아쉽죠. 지하철 8호선 또한 환승선이라는 것, 그리고 8호선역까지도 각 단지별로는 출퇴근 시 오래 걸린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네요.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최고의 신도시임이 틀림없는데요. 계획되어 있던 위례 신사선이 아무리 빠르게 착공을 한다 하여도 개통까지는 통상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있어 위례 신도시가 최고 명품 신도시로 거듭나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죠. 환경 편의시설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위례 신도시도 판교 신도시처럼 주변 환경이 우수한데요. 특히 자연엔 센트럴 자이의 가장 큰 매력은 위례 전체의 숨통 역할을 하는 위례 중앙광장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네요. 위례 중앙광장에 가보면 탁 트인 광장에 주말에는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조금만 걸어 나가면 창곡천에 공원이 있는데 이곳 또한 우수하고요. 교육 조건을 살펴보면 자연엔 센트럴 자이에서는 판교의 보평초, 보평중학교 학군만큼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위례 중앙초등학교와 위례 중앙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판교 신도시 내에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있는 것과는 달리 위례 신도시는 설립 당시부터 서울, 특히 강남권의 주거 분산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신도시 자체의 일자리를 계획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지만 인근 업무지대인 송파와 강남과 매우 가까워 이들 업무지대의 배후 주거지로서 탁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광교 신도시입니다. 2003년 광교 신도시가 2기 신도시로 발표가 났는데요. 사람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신도시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었는데 광교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또 당시 서울과 인근 판교, 위례 등 타 신도시 계획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광교는 판교와 위례의 후발타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탄, 광교 등 엄청난 규모 물량의 신도시가 경기 남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의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가 과연 경기 남부에서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처음에는 광교 신도시가 위치했던 수원시 이의동의 명칭을 따서 이의 신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약 340만 평, 3만 1000세대, 인구 7만 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2008년 주택 분양을 개시하여 2019년 6단계 사업으로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광교 중흥 S클래스가 분양을 했던 2015년 8월은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판교 위례 투자에서 재미를 봤던 투자자들이 다음은 광교다 하여 분위기가 아주 훈훈할 때 분양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가지 관점에서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어떤 성공 요인을 갖췄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2019년 5월 입주하였고 아파트 총 2231세대, 오피스텔 230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34평 기준 5억 6천에서 8천만 원대였는데요. 2021년 4월 호가는 18억 원 정도 하네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을 좀 살펴보면 광교는 세계 신도시 중에서 가장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광교 신도시 조성 초기에 가장 우려했었죠. 그런데 광교 신도시 전체를 신분당선이 관통을 하게 됨으로써 강남과의 심리적 접근성이 좋아졌고 이것이 또한 결정적으로 광교 신도시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환경 편의시설 요인을 살펴보면 단연 최고의 점수를 얻은 단지가 광교 중흥 S클래스이겠죠? 단지에서도 호수공원뷰가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호수 전망이 훌륭한 대형 평수는 30억을 넘기도 하네요. 실제로 광교 호수공원을 가보면 큰 규모의 잘 조성된 산책로 등이 참 멋진데요.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죠. 이 멋진 뷰를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참 매력적입니다. 편의시설 또한 중흥단지 안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 주변이 참 편리합니다. 교육 조건을 좀 볼게요. 광교 중흥 S클래스는 학교가 호수초등학교, 다산중학교에 배정됩니다. 광교 신도시 전체가 비교적 신도시이고 중흥 S클래스는 가장 신축이라 아직 최고의 학군이라고 부를 만한 학군이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주변의 우수 일자리를 떠올려 보면요. 광교 신도시 또한 일자리로는 판교에 밀리지 않는데요. 우선 인근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네요.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우수한 일자리 측면에서는 만점에 가까운데요. 광교 자체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중심이 된 테크노밸리가 있어 자족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억 원에서 18억 원 이상이 된 신도시 아파트의 비밀 세 가지로 다시 요약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자체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등을 갖추어 신도시 자체가 기능적으로 자립을 하였는가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서울에서 판교 직장으로 출퇴근할 정도로 우수한 직장이 많습니다.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광교 인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자리 잡은 신도시나 단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과거에는 동서남북에서 서울 쪽으로 접근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과의 접근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도시와 강남 간의 절대적 거리가 아주 가깝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월하게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지하철역까지 바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신도시 중 누구나 좋아할 만한 훌륭한 자연환경을 끼고 있거나 백화점 등 편의시설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단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순수 민간 건설회사에서 시행 시공을 한 단지들이 또 가격이 좋다는 점도 있겠네요. 사례를 들었던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는 해당되지 않지만 판교의 서해 푸르지오 그랑블이나 광교의 중흥 S클래스는 순수 민간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즉 민간이 LH로 분양받은 토지를 가지고 자체 시공한 아파트 단지가 좋다는 것인데요. LH가 시행사가 되고 건설만 민간회사가 진행한 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의 질도 그렇고 단지의 조경 등도 좀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노후도 측면에서도 추후 버티는 힘이 더 좋고요. 이런 점들은 아파트 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5억 원에서 18억 원이 된 단지의 비밀, 이 신도시들의 성공 요인을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분양 단지 선택에 적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